공룡은 삼첩기 중반 2억 3천만 년 전에 나타났다가 6,600만 년 전 에베레스트산 규모의 소행성 충돌로 사라졌습니다. 공룡의 지구 시료 지배 기간은 무려 1억 4천만 년이나 됩니다. 거대한 크기, 이상한 신체 비율, 기묘한 장식으로 우리를 매료시켰던 공룡들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지만 재난을 무사히 넘긴 생명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서류와 파충류, 덩치 큰 악어도 살아남았습니다. 작은 조류 공룡들도 그랬습니다. 많은 심해 생명도 괜찮았고 무사히 위기를 넘긴 포유류도 꽤 있습니다. 왜 하필 공룡만 그토록 심하게 당했는가? 소행성 충돌만으로 육상과 해양 생명 75%가 사라진 KPG 멸종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최근 AI를 이용한 연구는 소행성 충돌이 아닌 다른 요인이 공룡의 소멸에 더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1980년 캘리포니아 대학 지질학과 월터 엘버레즈 박사는 백악기와 팔레오기 경계에 있는 회색 빛깔의 얇은 층에 희귀한 원소 이리디움이 집적되어 있음을 알아내고 백악기 말 소위 KPG 멸종이 소행성 충돌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30년 후 과학자들은 멕시코 칙술룹 지역의 소행성 충돌 흔적이 물에 잠긴 채로 남아있음을 알아냅니다. 크레이터는 폭이 200km, 깊이는 40km 정도였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직경 10km 소행성이 초속 60km로 날아와 부딪혀 파인 자국입니다. 지각이 파편으로 터져나가 멘틀이 드러날 정도였으니 그 충격은 대형 원자 폭탄 100만 개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연구 성과에 고무된 지질학자들은 거의 열광적인 수준에서 다른 생명 멸종 사건에서도 충돌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소위 충돌론자로 지칭되는 과학자들은 소행성 충돌이 생명 멸종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를 확실히 알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KPG 생명 멸종 시퀀스는 맨 먼저 운석 충돌은 화염과 함께 쓰나미를 유발합니다. 2022년 시뮬레이션 연구에 의하면 충돌 후 10분 이내에 대서양, 중앙아메리카, 남태평양 연안으로 높이 10m 이상의 쓰나미가 밀려가는데 그 에너지는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닥친 쓰나미보다 3만 배나 더 강력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어서 열을 품은 수증기, 그을림 분진, 그리고 황산 에어로솔이 하늘을 덮고 두꺼운 구름층을 형성합니다. 온도는 생명을 열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나중에 식으면서 대기권에 머물렀던 황산 유독가스는 산성비가 되어 쏟아져 내려 산림 황폐화가 가속되고 얕은 바다 생명이 죽어나갑니다. 생명에게 광범위로 치명상을 준 것은 충돌의 여파로 지속되는 어둠의 혹한입니다. 소위 충돌 겨울이라 합니다. 사실 산성비가 내렸다고 대기는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을음 분진이 대기권을 넘어 성층권까지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충돌 지역 암석 화석 연료의 불완전 연소 성분인 PAH가 그을음의 주성분이었으며 이들이 햇빛을 차단하여 광합성을 막았고 혹한과 가뭄이 뒤따랐습니다. 충돌 겨울은 2년간 지속되었으며 식물은 물론 대부분의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연구는 공룡 멸종의 직접 원인은 황산 에어로솔이나 그을름 분진보다는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규산염 미세먼지일 거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최대 20년 동안 대기에 머물며 지구 기온을 15도까지 떨어뜨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충돌 후 공룡은 빠른 기간 내에 죽어나갔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사라졌음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공룡같이 덩치가 커서 많이 먹어야 하는 동물들은 당연히 사라지지만 물에서 생활하는 악어나 양서류는 부유물 쓰레기나 사체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최근 증거는 땅에 사는 생명은 12% 정도만이 살아남았고 민물에 사는 동물은 90% 정도까지 살아남았음을 보여줍니다. 지질학자들과는 달리 고생물학자들은 충돌만으로 KPG 멸종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소행성 충돌 장소와 지구 정 반대편에 있는 인도 데칸 지역에 겹겹이 층을 이룬 용암지대가 발견된다. 여러 증거는 화산 폭발은 KPG 멸종 이전부터 시작해 수십만 년에 걸쳐 여러 번 있었음을 말해준다. 여느 화산 폭발에 의한 멸종 사건과 같이 이산화탄소의 증가, 대양 산성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사건으로 생명은 서서히 사라졌다. 더욱 백악기 중반부터 판게아에서 떨어져 나온 인도 대륙이 아시아로 향해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해수면 상승이 있었고 대륙 내부 많은 곳이 물에 잠겼고
결과로 전 지구적인 기후에 요동이 있었다. 충돌은 생명을 짧은 기간 안에 파국적 종말로 유도하는데 폭발은 점진적으로 유도한다. 2017년 캐나다 연구팀은 데칸 트랩의 규모가 방대한 이유를 추정한 연구 결과를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난해한 모델링 연구이지만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지하 멘트층의 거대 마그마 바다가 순차적으로 합쳐지면서 분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인도판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멕시코만에서의 충돌 충격파가 지구 정반대편의 인도양 지하 멘틀 마그마 바다를 흔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UC 버클리 지질학자들은 소행성 충돌이 데칸 지역 화산 활동을 가속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버클리 연구팀은 충돌 전 25만 년에서 충돌 후 50만 년까지 분출된 용암을 채취하여 천년 단위로 정밀한 연대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충돌이 있고 난 후 마그마 분출 속도가 빨라졌고 또 분출량도 전체의 75%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음을 알아냅니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충돌의 여파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데칸 지역 지하 멘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마그마를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는 겁니다. 스멀스멀 터지는 화산보다 세게 한 방으로 크게 터지는 화산이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연구 결과는 충돌과 폭발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UC 버클리 연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소행성 충돌이 멸종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충돌이 아무리 컸더라도 지구 반대편까지 충격 여파가 가겠느냐? 믿기 힘들다. 그러면 화산 폭발이 KPG 생명 멸종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전통적으로 고생물학자들은 화산 폭발이 멸종의 주요 동인이라고 간주하고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소행성 충돌이 공룡 퇴출의 프라임 원인일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지질학자들이 연구의 주도권을 확보합니다. 사실 최근까지 발표된 많은 논문들은 충돌이 공룡 멸종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화산 폭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은 데칸 지역 화산 폭발은 충돌 전후로 4번이 있었으며 충돌 전에 있었던 2번 중 하나는 아주 빠르고 강력한 폭발이었다고 보고합니다. 결과로 프린스턴 연구팀은 충돌 전의 화산 폭발은 온도 하강 등 생태계에 스트레스를 가하여 생명 멸종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이들은 고생물학자적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새로운 해석은 보다 정교한 우라늄 납 연대 측정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편 앞서 소개한 UC 버클리 연구팀의 결과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화산 폭발은 생명 멸종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클리 연구팀은 충돌 가설을 맨 처음 주장한 알버레즈 박사를 보유한 그룹으로 지질학자적 전통을 고수합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내놓는 최대한의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토론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선택과 해석에 있어서 전통성에 기인한 편견이 섞입니다. 다트머스 칼리지 연구팀은 연구자의 편견을 없애고자 순전히 AI에게 공룡을 죽인 범인을 물어보았습니다. AI의 답은 이렇습니다. 충돌 30만 년 전에 일어난 화산 폭발은 전 지구적인 멸종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이산화탄소와 황화가스를 뿜어냈다. 100만 년의 화산활동 과정에서 10.4조 톤의 이산화탄소와 9.4조 톤의 황이 대기로 방출되었다. 소행성 충돌도 이산화탄소와 황화가스를 분출했지만 생명 멸종에 기여할 정도는 아니었다. 많은 과학자들은 공룡이 멸종 직전까지 꽤 번성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화석 자료를 분석해보니 백악기 후기부터 공룡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프랑스 드 몽펠리에 대학과 영국 브리스톨 대학 연구진은 북미와 몽골 등에서 수집한 공룡 6개과에 소속된 화석 1600여 점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소행성 충돌 1000만 년 전부터 갑자기 공룡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추워진 날씨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결과로 식물의 생산성이 떨어졌고 초식 공룡의 개체 수가 감소됩니다. 자연스럽게 육식 공룡 개체 수도 감소했습니다. 공룡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시기에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는 포유동물의 적응 방산이 진행됩니다. 하여간 백악기 후반부터 공룡은 진화적인 의미에서 약했습니다. 많은 고생물학자들은
소행성 충돌이 없었더라도 공룡은 소멸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룡이 약해진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연구가 2018년 6월 네이처 생태와 진화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공룡은 너무 성공적이었기에 소멸됐다는 겁니다. 영국 리딩 대학의 오 돈노반 박사는 1억 7천만 년 동안 공룡이 적응 방산한 루트를 추적했습니다. 여기 그림은 삼첩기, 주라기, 백악기의 지구 전역에 퍼져 있는 공룡 점령지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대표적인 초식 공룡 앤디사우러스와 육식 공룡 티렉스가 백악기 말에 이동했던 경로를 보여줍니다. 공룡들은 처음에는 빠르게 이동하다가 백악기 말에 이르러 이동 속도는 느려집니다. 연구자는 이동할 곳이 제한되기 때문으로 해석합니다. 공룡은 주변 환경을 파괴하면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20m가 넘는 대형 초식 공룡들은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움직이며 엄청 먹어댔습니다. 공기가 들어있는 뼈를 가지고 있어 몸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육식 공룡은 더 넓은 이동 경로를 보입니다. 공룡은 빠르게 움직여 지구를 정복하였고 지나치는 곳곳마다 숲을 망가뜨리면서 번성했습니다. 공룡은 식물과 주고받는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오로지 파괴자 역할만 했습니다. 본 네이처 생태와 진화 연구 논문은 생명 진화 역사에서 전대미문의 성공을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섬뜩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